여러분, 딱딱해 보이는 서류 한 장이 사실은 한 사람의 엄청난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학교 기록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냥 점수랑 활동을 쭉 나열한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그 답을 찾아보시죠. 이게 바로 한국의 학교 생활 기록부, 보통 생기부라고 부르죠. 처음 딱 보면 와, 무슨 데이터랑 성적, 선생님 코멘트가 이렇게 많아? 싶을 거예요. 근데요, 이 복잡해 보이는 기록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한 학생이 뭘 좋아했고 어디에 빠져들었는지 그 숨겨진 패턴과 열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생기부는 바로 이정호 학생의 것입니다. 이 기록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한 명의 과학도가 어떻게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또 그 길을 향해서 3년 동안 어떻게 걸어갔는지가 정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같이 한번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1학년 때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죠. 이 학생의 마음속에 탐구의 불꽃이 처음 타오르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1학년 기록을 보면 이정호 학생의 호기심이 정말 넓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작은 조선시대의 의학서적인 언해 두창 지묘였는데 여기서 생긴 관심이 갑자기 최첨단 생명공학, 그러니까 오가노이드나 GMO 같은 분야로 자연스럽게 확 이어지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그냥 넘나들면서 전혀 달라 보이는 지식들을 연결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첫 단추를 잘 깨웠어요. 바로 여기서 이정우 학생의 여정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수학과 생물학의 연결이에요. 보세요. 2차 방정식을 가져와서 생물학의 하디바인베르크 원리, 그러니까 유전자 비율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증명해버려요. 또 함수랑 그래프를 가지고 효소의 반응 속도를 분석하고요. 이게 그냥 수학도 잘하고 생물도 잘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수학이라는 언어로 생물학을 읽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2학년으로 가볼게요. 1학년 때 이렇게 넓었던 호기심이 이제 서서히 하나의 명확한 초점으로 모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2학년이 되니까 이 학생의 탐구가 이제 책상 위에서 끝나지 않아요. 직접 실험실로 갑니다. 한편으로는 반장을 하면서 리더십도 키우고 또 동아리에서는 직접 실험을 설계해서 이끌었어요. 예를 들면 효모가 어떤 설탕을 먹어야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뿜어낼까? 아니면 세균 종류에 따라서 항생제가 잘 듣고 안 듣는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직접 실험으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서 이게 진짜 맞나? 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진짜 과학자 같은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싹 텄던 그 수학 생물학의 연결, 이게 2학년 때는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이제는 그냥 있는 공식을 가져다 쓰는 수준이 아니에요. 수학을 도구로 써서 생명현상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모델이라는 걸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SIR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감염병이 퍼지는 걸 수학으로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S는 감염될 수 있는 사람, I는 감염된 사람, R은 회복된 사람이거든요. 이 세 그룹의 사람 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미분방정식이라는 좀 어려운 수학으로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 이 학생이 이 수학 모델을 직접 코딩으로 구현했다는 거예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만약 감염률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 이런 식으로 변수를 바꿔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수학, 생물, 거기에 코딩 능력까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합쳐진 융합탐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드디어 3학년입니다. 이정호 학생의 여정이 그야말로 정점을 찍는 시기인데요. 이때부터는 그냥 학생이 아니라 거의 독립적인 연구자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3학년 때 한 활동들을 보면요, 솔직히 이게 고등학생이 한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지금부터 보실 프로젝트들은 웬만한 대학교 학부생들이 하는 연구랑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대장균 형질 전환 실험입니다. 유전공학의 진짜 기본 중의 기본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서 대장균한테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유전자를 쑥 집어넣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 이 학생이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실험 원리를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었고
또 손으로 직접 정교하게 실험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게 딱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선생님 코멘트가 정말 핵심을 짚어요. 그냥 실험 성공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전자가 들어갔는지를 계산까지 해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선생님이 이 학생을 얘는 진짜 뛰어난 과학인재다 라고 평가한 거죠. 3학년 탐구의 대미를 장식하는 건 당시 생명과학계에서 가장 핫했던 주제,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중에서도 알파폴드에 대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AI인데 아미노산 서열, 그러니까 단백질 설계도만 딱 주면 그 복잡한 입체 구조를 거의 완벽하게 예측해내는 정말 게임 체인저 같은 프로그램이었죠. 이 학생이 쓴 알파폴드 보고서를 보면 깊이가 정말 달라요. 그냥 AI가 이렇게 작동해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로 코로나19 단백질을 분석하고 알츠하이머 연구에도 써요 하고 실제 사례까지 파고들었어요. 심지어 근데 알파폴드도 아직 이런 건 잘 못해요 라면서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고 앞으로는 AI 예측이랑 실제 실험 데이터를 합쳐야 해요 라는 미래 방향까지 제시합니다. 이건 최신 기술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통찰력까지 갖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그의 탐구는 최첨단 AI까지 닿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놀라운 과학자의 여정이라는 게 그냥 혼자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멋진 탐구의 실이 다른 활동들이나 성적과 어떻게 하나로 엮여서 더 큰 그림을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호 학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물론 심화 연구가 40%로 가장 크지만 그걸 탄탄한 학업 성적, 리더십, 심지어 봉사활동까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균형이 아주 잘 잡힌 학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적을 좀 볼까요? 이 모든 탐구가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아주 탄탄한 기본기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수학, 영어, 과학 같은 핵심 과목에서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했잖아요. 이런 성적이 있었으니까 그런 융합적인 생각도 가능했던 거죠. 3학년 때 수학 성적이 살짝 흔들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오히려 그만큼 다른 심화 연구에 얼마나 몰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저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집중된 호기심이 가진 힘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게 딱 보입니다. 3년 동안 이 학생의 질문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요. 1학년 때는 수학이랑 생물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 하고 그냥 호기심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 2학년이 되니까 좋아, 그럼 수학으로 생물 현상을 모델로 만들어 볼까? 하고 방법을 고민하고요. 마지막 3학년 때는 이제 AI 같은 최신 도구를 써서 진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 하는 수준까지 나아간 거죠. 질문이 점점 더 깊어지고 구체적으로 변하는 게 보이시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학생의 기록은 그냥 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하는 성취 목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나는 이런 호기심이 생겨서 그걸 해결하려고 여기까지 파고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하나의 실처럼 이어진 지적인 성장 드라마인 셈이죠. 이정호 학생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하면서 걸어온 그 길은 과연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여정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